네, 안녕하세요. 이번 테크톡에서 데이터베이스 정교화에 대해 설명하게 될 모던 애자일 6기 박준혁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정교화란 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구조화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하고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성과 유지 보수 용이성을 향상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교화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교화를 할 때의 장점은 이 데이터베이스 변경 시 이상 현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상 현상이란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그 데이터를 뭐 수정하거나 뭐 삭제하거나 추가할 때 저희가 원래 원했던 목적과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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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이상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A라는 값을 지우려고 했는데 B라는 값까지 한꺼번에 지워진다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이름과 반려동물 이름을 입력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이 없으면은 거기에 이제 아무것도 입력할 수 없고 널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러한 이제 목적과는 이제 다른 현상을 이제 이상 현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복 데이터를 최소화해서 정확성과 일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수정 및 업데이트가 용이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규화의 단점으로는 데이터베이스의 조회 성능이 저하되고요. 많은 정규화 단계를 적용하게 되면은 데이터의 복잡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정교화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어떤 어느 정도 이제 관계가 있어 보이는 값을 불러오려 할 때도 테이블이 다른 곳에 가 있어서 이제 한 번에 불러오지 못하고 조인문을 써서 이렇게 불러온다던가 하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화의 단계를 보시면은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비정규 릴레이션은 이제 정교화가 되지 않은 릴레이션, 그러니까 정교화가 되지 않은 테이블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1 정교화, 제2 정교화, 제3 정교화, 보이스 코드 정교화, 제4 정교화, 제5 정교화까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제3 정교화나 보이스 코드 정교화까지 이제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이상으로 이제 정교화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점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제3 정교화나 보이스 코드 정교화까지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제3 정교화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 정교화는요, 이 각 컬럼이 하나의 속성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컬럼은 같은 종류나 타입의 값을 가져야 합니다. 각 컬럼이 유일한 이름을 가져야 하고 컬럼의 순서가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네, 제일 정교화의 예시를 보시면 맨 처음에 이제 왼쪽에 이제 비정규 릴레이션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제 학번 칼럼 그리고 이름 칼럼 그리고 수강 과목 칼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학번이 처음에 들어간 값이 100일이 있고 그리고 이름은 박준혁, 수강 과목은 파이썬 자바, 그리고 학번 102 이름 홍길동, 수강 과목 컴퓨터 구조, 학번 103 이름 김철수, 파이썬 컴퓨터 구조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이 규칙을 보시면은
하나의 칼럼은 같은 종류나 타입의 값을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학번에 첫 번째는 이제 101이라고 해서 이제 넘버 값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학번은 102로 이제 문자형 타입이 지금 들어가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제일 정교화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수강 과목 쪽을 보시면은 지금 파이썬과 자바를 같이 이제 수강을 한다고 치면은 저렇게 콤마를 써가지고 이제 두 개를 한꺼번에 지금 써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아까 각 컬럼이 하나의 속성만을 가져야 한다는 이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정교화를 적용을 시킨 그 값이 이제 바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번 이렇게 쓰고 이제 수강 과목을 따로 이렇게 빼가지고 그 데이터를 추가를 했죠. 그리고 학번 같은 경우도 여기서 문자열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넘버 값으로 타입을 이제 맞춰줬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수강 과목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줬죠. 그 다음은 이제 제2정교화입니다. 일단 제2정교화의 규칙은 첫 번째로 제1정교형을 만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컬럼이 부분적 종속이 없어야 합니다. 즉 모든 컬럼이 완전 함수 종속을 만족을 해야 합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거든요. 이제 예시를 보면서 이제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예시는 이제 제일 정교화를 기본적으로 만족을 하는 그 데이터베이스이죠.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 테이블에는 프라이머리 키 값이 지금 없죠. 그래서 이제 학번과 수강 과목을 이제 합쳐가지고 이거를 이 자체를 이제 기본 키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번과 수강 과목을 기본 키로 놓고 보면은 이 교수 같은 경우, 성적 같은 경우에는 이 학번과 수강 과목 이 둘 다 그러니까 기본 키에 이제 종속이 되어 있는데, 이 교수 칼럼 같은 경우에는 학번에는 상관이 없이 수강 과목에만 지금 종속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이 성적 칼럼은 이 기본 키 학번과 수강 과목에 완전히 이제 종속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교수 칼럼 같은 경우에는 학번 칼럼에 상관없이 수강 과목 칼럼에만 종속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부분적 종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든 칼럼이 부분적 종속이 없어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 교수 칼럼에서의 이런 부분적 종속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른쪽 이 그림을 보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해놨는데요. 자, 학번과 수강 과목을 기본 키로 하고 이 기본 키에 이제 종속이 된 이제 성적이 있는데, 이 교수 칼럼은 기본 키에 종속이 되는 게 아니라 수강 과목에만 종속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제2정교화 시키면은 이렇게 여기서 이제 교수 칼럼을 빼가지고 이제 첫 번째 테이블을 완성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강 과목만 따로 빼서 뭐 수강 과목 예를 들어서 파이썬 같은 경우는 뭐 유땡땡 교수님, 뭐 자바 같은 경우에 수땡땡 교수님, 컴퓨터 구조 같은 경우에 이땡땡 교수님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둘로 나누면 이제 제2정교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이 그림을 보시면은 기본 키가 이제 학번과 수강 과목인데, 이건 이제 성적이 종속이 되게 되고, 또 따로 테이블 하나 더 만들어서 교수라는 칼럼이 이 수강 과목에 종속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2정결을 시키지 않은 테이블에서는 뭐 이제 네, 뭐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이제 제3정결은 이제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 정규형, 그러니까 이제 제2정규형을 만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키를 제외한 속성들 간의 이행 종속성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또 이제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행 종속성이라고 그냥 이제 말로 설명하면 조금 어려운데 이제 또 예시를 보면서 차근차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시를 보시면은 지금 뭐 학번 칼럼, 수강 과목, 그리고 수강료 이렇게 칼럼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게 되는데요. 오른쪽 이제 표를 보시면은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수강 과목은 학번을 이제 학번에 지금 종속이 되어 있고, 그리고 수강료는 수강 과목에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종속이 이렇게 두 번 이상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은 그걸 이제 이행 종속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 수강 과목이 학번에 종속되어 있고 수강료가 수강 과목에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번만 보더라도 이 수강료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종속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종속이 되어 있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제3정규화를 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학번이 101이라는 사람이 이제 수강 과목을 데이터베이스로 했는데, 만약에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뭐 운영체제로 수강 과목을 바꾸고 싶다 하면은 이 수강 과목에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이름만 바뀌게 되고 수강료는 따로 바뀌지가 않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제3정결을 적용을 시키면은 이렇게 수강료를 이제 따로 빼서 이제 학번과 이제 수강 과목만 들어가 있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 이제 수강 과목과 수강료를 매칭을 시킨 이제 테이블을 또 하나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혹시라도 이제 뭐 학번이 예를 들어서 101 학번이 수강 과목을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운영체제로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아까와 같은 이제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수강료도 이제 함께 수강료는 이제 이 학번에 상관없이 이제 수강 과목에만 종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정결을 시켰을 때의 단점이 무엇이냐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학번만 보고서도, 그러니까 이 테이블 한 테이블만 보고서도 학번과 이 사람이 듣는 과목과 그 과목의 수강료까지 알 수 있었는데 이렇게 제3정결을 적용을 시키면은 하나의 테이블만 가지고서는 이제 이 사람이 듣는 과목의 수강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또 조인문을 써가지고 또 한 번 더 이제 로직을 거쳐야 한다는 게 이제 정규화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뭐 보통 제3정규화까지만 하고 그 이후로는 많이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어느 정규까지 이제 적용을 할 건지 잘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